너무 걱정하셨어요. 왜 그런 데를 사냐. 지금은 이제 어엿하게 그 친구가 2배 이상을 올랐죠. 2억에 만약에 샀으면 지금 4억이 됐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2019년 12월에 투자한 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은 단지를 종잣돈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20억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래도 종잣돈이 어느 정도 좀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 3년 만에는 조금 이제 말에 다른 점이 있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실거주 때부터 지금까지를 제 자산 형성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시기로 보면 제가 처음 결혼할 때 1억 그렇네요. 6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오.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잘 굴려와서 지금은 순자산이 한 24억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우와. 2014년이 그러니까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네. 2014년 1억 6천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신 결혼할 때. 오. 결혼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37 지금이고요.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네. 네, 제가 와이프가 연상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순자산이 지금 실거주금 합쳐서 그렇죠. 전체 20? 다 합해서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셨고 그리고 갈아타기까지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게요. 거기서 대부분은 거기서 만족을 하고 만족하는데. 지금 즐기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즐기면 되잖아요. 일단 이제 내 자산이 내 실거주가 잘 알아서 갈 테니까 버는 족족 좀 쓰자. 이런 차도 마인드로 좀 바꾸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더 이렇게 투자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 제가 이제 월급이 그때 155만 원이었거든요. 155만원이어서 좀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집값이 쌌지만 제 월급도 상당히 쌌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합쳐도 400이 안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하셨던 그 1세대 1가구 갈아타기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사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집을 근데 또 바로 사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2014년이면 하락장을 막 찍고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치 분석적인 사람처럼. 근데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리면서 저는 오피스를 한 1년 좀 안 되게 살았고요. 거기서 이제 금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로얄동 로얄층 기다리면서 제가 단지 2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걸 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면서 제가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돈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공부들이 뭐 주식도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주식도 해봤고, 그리고 뭐 흔히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도 많이 해봤고, 보험 이런 것도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근로소득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했다 이거죠. 이직을 하기 위한 노력 준비를 했고, 그런 식으로 좀 한 4년 정도 첫 번째 살면서 그게 갑자기 그 실거주가 딱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제가 2억 4천 정도에 샀는데, 그게 4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저는 그때 저희 집이 약간 이렇게 마추픽추라고, 그 공중 도시거든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표현하나요? 네, 항상 이렇게 막 언덕을 막 올라오면서 데려다 주면서 저를, 그래서 너무 고생한다. 마추픽추에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아파트 1층에는 쥐가 있었어요. 쥐를 제가 한 2-3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쥐도 많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4억이라는 게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10억 정도 되는 집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대출까지 하면. 그쵸. 그걸 팔고 4억, 40% 하면 4억. 그리고 제가 그때 모았던 돈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합치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어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좋았던 집이 용산구에 가게 됐고요. 용산구 집에 갔죠. 그렇게 막 대단지도 있고 막 갑자기 평지고 막 한강도 보이진 않지만 냄새 맡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 물냄새인가? 물비린내. 물비린내인가? 매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약간 좋으려고 했는데, 근데 막 달라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현실이. 제가 제가 그땐 더 어린 나이죠. 30대 초반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둘 중 한 명이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굉장히 많은 걸 꼈기 때문에 이자로 오히려 한 명의 소득이 더 나가고, 그러니까 더 생활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느끼면서, 그리고 딱 옆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 맛이 또 이렇게 딱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우리 너바나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2015년에 그걸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월부 카페. 월부 카페를. 그래서 그렇게 다시 월부에 와서 이제 너바나의 강의를 듣고 다주택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내 집 마련한 데가 어디예요? 종로구에 창신동에 있는 것 아.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는 항상 이렇게 몰아주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극단적인 성격이. 그래서 와이프가 그 대학로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 엄청 금방이거든요. 사랑했네. 사랑에 쫓겼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네, 그래서 거기를 해가지고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좋은지 몰랐지만 그래도 정말 톡톡하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암탉? 네, 암탉 같은 좋은 역할을 했던 집이었습니다. 창신동 집을 샀던 시기가 본인 나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30입니다. 30? 네, 결혼하고. 근데 보통 30살 정도 되면은 두렵잖아, 그런 게. 새벽보기님도 월부에서 사람들 가르쳐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0살 정도 된 분들 볼 텐데, 본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집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건 약간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때 환경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월급쟁이 부자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저에게 부동산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굉장히 저희 또 동네가 쌍문동이에요. 도문구 쌍문동.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분양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자산을 이렇게 좀 키워오셨던 작은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도 조금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믿었던 거죠. 확실히.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는 일단 집을 빨리 사서 내 자산을 생성하고 근로소득을 뭉쳐서 다음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고민 없이 매수를 바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누군가가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분들은 되게 어린 나이에도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운이 좋았던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거든. 맞아. 근데 저는 유튜브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뭐하지만 저희 채널은 그런 데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또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부담되거든. 그리고 또 그걸 들어도 믿질 않아. 믿지도 않고. 그게 될 거라고 괜히 믿질 내가 않아.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말하기도 뭐하니까 다들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기님 얘기가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은 그런 재테크나 이런 걸 잘 모르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책도 있고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또 본인이 자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한다고 해도 30대면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충분히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우리 새벽봉이님처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2014년에 첫 번째 내 집 마련. 뭐 되게 상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했고 4년 있다가 이제 그 집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 더 좋은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거기서 다 이제 뭐 사지, 이제 차 살까 막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우리 집 한강 근처야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 집과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지. 내가 어느 정도 즐겨줘야 되고 우리 단지 사람들하고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유 사는데 지금. 그죠? 내가 급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첫 투자 어땠나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월부에 제가 18년 5월에 왔는데 첫 투자는 19년 12월에 했습니다. 거의 한 18개월 정도 걸렸어요. 제가 했던 지역은 이제 부천인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거의 막 떠밀려서 했고 돈보다 떠밀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도 아내분한테 떠밀린 거예요. 저는 약간 떠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누구한테 떠밀린 거예요? 그때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세요. 너나이님인가요? 너나이님이 그때 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곁에 계셨던 이제 메이트님이라고 계신데 메이트님이 이제 좀 불쌍했던 거죠. 제가 열심히 하는데 있는데 확신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는 이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토대 삼아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조언을 잘 들어서 대단한 데를 샀다기보다는 그냥 펀트를 쳐서 야구로 치면 펀트 쳐서 그냥 일루에 가겠다. 그냥 이 경험을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매전갭 500만 원 그리고 샤시까지 올수리해서 전체 투자금 2,4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제가 투자한 단지는 90년대 초 단지고요. 그때 당시로 가격이 2008년 가격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1년 동안 같은 가격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걸 사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처 이모님이 부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셨어요. 왜 그런 데를 사냐.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살기는 거예요. 괜찮지만 집값이 안 오르는데 굳이 꼭 그런데 여기는. 살아야겠으면 여기서 이런 데 좋잖아 이렇게 막 좀 걱정을 해줄 정도로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하게 그 친구가 2배 이상을 올랐죠. 네. 매매하신 금액이에요? 아니면 투자금 대비예요? 매매금 대비해서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2배 올랐다고요? 그렇지. 2억에 만약에 샀으면 지금 4억이 됐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2019년 12월에 투자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은 단지를 저는 2016년 6월 달에 했습니다. 타이밍을 못 보시네. 그러네요. 2016년 6월에 했는데 비슷하게 올랐네요. 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언제 오를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이 뭐 새벽보기님도 2019년 12월에 샀지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싸다는 판단이 들어서 산 거지. 이게 아마 곧 2배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잘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셨고 그리고 그 대출을 아주 많이 좀 땡겨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신 상황이었고 모아둔 돈을 다 이제 거기에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금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투자금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 투자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었어요. 첫 투자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려고. 실거주에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강 물 비린내 한강 냄새 맡으려고. 네. 나도 맡고 싶다. 냄새 돈이 비용이 없어. 꽤 들었어요. 네. 맡고 싶다. 냄새 비용을 계속 이렇게 지출한다고 돈이 없어서 그걸 좀 모았고요. 2번째는 이제 앞마당에 제가 너무 적고 그래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네, 알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근데 제가 시작을 하고 한 1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도 막 열심히 이제 동료랑 막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신호등에서 제가 동료를 딱 잡고 딱 말을 했어요. 누구님, 정말 우리는 이 투자는 실패할 수가 없어. 제가 이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똑똑히 기억하는데 생각했던 로직은 너무 단순해요. 제가 그때도 뭘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집을 적게는 5개, 많이는 10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는 이 투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집을 수백 개를 보고 다닌 거예요. 그동안 15개월 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하면은 내가 실패할 수가 없겠다는 그 내적 확신이 좀 생겼고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그 공부를 해오면서 계속 물음표만 늘어갔거든요. 강의 들을 땐 다 알겠어. 노나이님 막 이거 맞지? 그럼 네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가서 필드에 가보면 정말 다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울먹이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물음표가 느낌표 딱 바뀌면서 이제 공부를 그게 딱 재미가 든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15개월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배가 저렇게 딱 살짝 밀어주니까 제가 딱 그 각성을 하면서 그 1호기 투자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제 지방 지금 현재 아파트를 보면 이런 기시감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안 오른 구축 아파트. 주차할 곳도 없고, 지하주차장 당연히 없고. 제가 차가, 있는데, 그걸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단지는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축 아파트에도 우리가 딱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물론 수도권은 좀 다릅니다. 수도권은 좀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해서 지방을 보실 때는 훨씬 그것보다 정교하게 보셔야 하지만, 여전히 지금 지방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파트가 싸다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안 힘들었어요? 힘들지. 15개월 동안 근데 저는 이게 또 성격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은 저는 좀 이런 거에 동기부여를 잘 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르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면서 즐겁게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저의 성격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게 잘 결합돼서 오랫동안 이 시장에 남아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첫 투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신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쫙쫙 나갔나요? 네, 이거는 예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좀 했을 때, 이제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처음 말을 할 때 말을 아빠, 엄마,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팍 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부동산 투자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개념이 아는 지역을 하나씩 늘려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는 지역 하나씩 늘려간다는 건 그 머릿속에 부동산 인프라를 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머릿속에 부동산 인프라에 도로가 한 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이 생기면 또 도로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A 지역에 가면은 여기 내가 갔던 B 지역보다 더 좋은데 여기가 싸네? 이런 게 딱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쫙 깔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투자에 확신을 좀 얻고 급발진 아주 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15개월 동안
아니, 저 1년 반 동안 많이 다녔으니까. 그치. 그동안에 이제 그 지역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이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첫 투자라도 되게 이전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당신도 처음, 나도 처음인데 그거는 실제로는 다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2016년에 첫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앞마당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데. 알고 있는 지역이 덕양구의 행신동 하나 그리고 부천에 행신동은 뭐야? 그러니까 덕양구면 그러니까 덕양구도 다 알았던 게 아닌 거지. 거기만 간 거야? 덕양구의 행신동, 화정동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 알고 주요 지역은 많이 가봤는데. 그럼요. 네. 주요 지역은 알아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천을 가면서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첫 투자는 빨랐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저는 좀 더 헤매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새벽보일 같은 님은 오히려 1억이 늦어졌지만 그 전에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